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5학년도 1학기 파견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 저는 이제 국제처에서 파견 업무를 맡고 있는 최서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험 치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쪼록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1차 설명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참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파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견 교환학생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아니면 장학금이라든지 학점 인정이라든지 선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교환학생 자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학년 1학기 모집 선발 일정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25학년 1학기 파견 모집 선발 일정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대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도 어떤 화면으로 접속이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 기준으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파견대학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파견하는 대학을 또 선택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해가지고 파견갈 대학을 선정을 할지 그런 걸 조금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네 번째로 25학년 1학기 파견 학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점 명단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몇 개만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의사항, 참고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1차 설명회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킵을 하고 조금 더 모집 선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발 일정인데요. 일단 1차 모집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목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약 7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포털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보시면은 마감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 15시가 되면은 시스템상으로 제가 모든 지원 모집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1, 2분 사이로 이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1분이라도 이제 시스템 시계보다 늦게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주말 동안 주말 되기 전까지 요약표 같은 거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미리 가고 싶은 리스트를 뽑아 두시고요. 한 월요일 정도에는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차 모집 끝나고 나서 2차 모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8월 초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수강 모집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에서 남는 잔여 TO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1차 선발에 참석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이 기간에서 수강 모집 기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자격이랑 평가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적혀 있다시피 1차 학기 이상, 7차 학기 이하 이수한 학부생분들이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24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신입생 분들도 이번 여름 학기 때 교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지원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한데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졸업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파견가는 학기, 8차 학기에 4학년 학생이 이제 파견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2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추가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사실을 좀 인지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학사 경고자를 빼고는 모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저희가 이게 어디까지나 내부 선발 기준이지 상대별 최종 입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계약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기준에 맞게 성적을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 성적은 이제 대부분의 계약의 경우에 상대도 개강일부터 2년 이내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토익보다는 토플이나 아이엘츠 성적 지원자를 우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플 자체가 좀 학술 영어 이런 게 요구되다 보니까 토익보다는 상대 해외 대학에서도 토익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토플이라든지 아이엘츠 이런 성적표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번째로 편입생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공부에서 최소 중학교 이상 이수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이거 편입생들이 성적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 이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 저희 그냥 중앙대 토플에 이제 나오는 성적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령별 평가 평균, 그리고 어학 성적, 서류 평가 이렇게 40%, 40%, 20%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24년도 1학기, 이번 학기까지 성적이 포함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 개설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차 모집 기간에 개설학기 성적이 산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모집 때는 개설학기 성적을 제외하고 24년도 1학기 성적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인데,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부족점적인 우선권을 줘가지고 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점수가 높은 학생을 더 좋은 대학에,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는데, 방식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망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특정 대학에 일진학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점수 낮은 학생에게 더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고, 물론 약간 눈치 싸움을 하면서 실시간의 경쟁률을 잘 확인하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한 학기 또는 1년을 선택해가지고 파견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부터 쭉 한 학기 학생들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취지는 조금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1년을 파견 가게 되면은 그 이제 학생들이 파견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뺏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지원자만 모집하는 걸로 제도를 변경을 했고요. 혹시 1년의 파견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 모집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기호가 남는 대학에 한해서 1년 모집, 1년 파견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방문 학생으로만 파견 기간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제가 밑에 써놓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교환학생으로도 파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수업하는 중에 그 상대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교환학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확인 받은 이메일을 국제처에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파견 기간 연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원 방법인데 보다시피 저희가 기원의 포탈, 학사마당, 교환학생 이렇게 메뉴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7월 4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화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할 서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뭔지 이따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 교환학생 신청해서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교환학생 신청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는 그 여러분들 정보가 맞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교환학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파견시 유의사항이라고 팝업장이 하나 뜰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막 넘기고 그냥 스크롤해서 이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 좀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 현재 여건이 없는 경우 지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제 타본을 제출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여건 지금 가지고 있으신 여건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하셔가지고 국제처에 그 사본을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나면 이제 교환학생 온라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가 서적서가 나오고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서 보면서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끝마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복수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맨 첫 번째 나오는 교환 방문 학생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여기 SAF도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저희가 파견 프로그램 기간에 SF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국제처에서 선발을 한다기보다 SF 코리아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바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 SF 코리아에 학생이 바로 지원을 하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그 합격 사실을 국제처에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인적사항 사진이나 이런 학번 학년월일 잘 확인해 주시고 출생 도시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 영문 출생
고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네이버 치면은 사실 영문으로 바로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여권 사본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페이크 텍스트라고 이렇게 원래 저장을 했던 파일명이 아니라 다른 파일명으로 이제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오류가 난 게 아닌지 제대로 업로드된 게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페이크 텍스트라고 뜨면은 이게 잘 업로드가 된 상황이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나면 또 학적사항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학능력을 이제 넣는 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2개를 반드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토플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 통대교에서 요구하는 성적도 토플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어학능력 1에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플 성적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2개로 만들어진 이유는 유럽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학에 좀 영어 성적에 추가해서 이제 독일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을 지원하시는 그 대학의 요약서라든지 정보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 성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서류평가 항목 양식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적, 어학, 그리고 서류평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발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서류평가 양식이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연락처 같은 사항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 수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메일이 좀 중요한 게, 저희가 학연 선발 결과 나면은 이제 그 노미네이션부터 어플리케이션 진행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계속 메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그 메일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쓰고 제일 자주 확인하는 그 이메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긴 정보 동의, 고유 식별 정보 동의서인데, 이것도 다운로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국제처 특성화 자격증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적혀 있다시피 필수 신청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번에 그 장학금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참고 사항으로 그 지난 학기까지는 저희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부터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직전학기 성적, 그 고득점자, 우수자에 한해서 이제 장학금 지급하도록 방식을 변경했으니까, 이번 학기에 조금 시험 잘 보셨거나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망대학인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언어권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영어권, 1어권, 중어권, 로어권 이렇게 4가지 언어권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특정 언어권을 선택하면은 그 언어권에 해당하는 대학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을 1지망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2, 3, 4지망도 다 영어권으로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차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륙명에 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중복돼서 대류명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 위에 탭을 클릭해서 유럽에 들어가는데 신청하라는 대학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혹시 다른 유럽이 있는지 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지금 시스템 개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빨리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혹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분명 요약해서 갔는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대륙명을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대륙명 다른 그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겠다 하면은 국제처에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여기 온라인 지원인데 원하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수강 불가용이라 확인 이런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좀 여기 제가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가 하고 좀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그 대학에 그 지원 불가한 학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확인해야 된다. 이건 그냥 알림 정보 문구고요. 이거를 확인하시면 요약표, 뭐 상대별 정보집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내가 이제 제 대학에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 온라인 지원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뜰 텐데 이게 지원이 완료됐더라도 사실 그 모집 마감 기간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망 학교를 변경한다든지 뭐 대륙을 변경한다든지 뭐 국가를 변경한다든지 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내가 1지망, 1, 2, 3, 4지망 그 지망 순서를 바꿨다라고 하면은 서류평가에도 잊지 말고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평가 양식을 토대로 저희가 상대를 노미네이션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조금 그 온라인 시스템상에 지원했던 학교랑 다르면 차이가 있으면 저희도 되게 혼란스럽고 이게 좀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꼭 그 서류평가 양식을 좀 같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수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지원을 완료했잖아요. 근데 지원 완료하고 다시 페이지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환학생 신청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어떻게 수정하지 또 고민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연도와 학기가 이렇게 25학년도 1학기 이쪽에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음 페이지와 같이 여러분들의 수정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분명히 영어권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언어권 선택이 이게 다시 그 영어권이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1지망부터 4지망까지 대학이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언어권으로 잘 선택이 된 거니까 이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류평가 양식인데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그 국제처 그 포탈 지원 모집 기간에 포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 학기 그 서류 양식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장 저희는 이게 조금씩 25학년 1학기 버전으로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를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거 있다고 그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저희가 제일 최근에 올려드리는 요약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전공, 다전공, 강사, 대학 이렇게 주전공을 시작했던 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뭐 학점 이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학적 사항, 문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좀 주의하실 거는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마다, 여러분들 지원하는 학교마다 학기 기준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를 구분하는데 학교마다 반드시 first semester, second semester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spring semester, winter, summer semester, winter semester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사진에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학기 시작 기준도 이제 25학년도 1학기면 3월에 개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학교마다 2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4월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유동적이니까 그 지원하시는 대학 일정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지망 쓰는 편을 캡처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2, 3페이지에서 대학명을 작성하면 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교 팩트지 명이라든지 아니면 상대교 학과명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연을 가질 때 반드시 본인의 본전공 또는 이제 다전공, 복수전공이라든지 융합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전공으로 학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부에 매칭되는 학과가 있어야지만 학연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시기 이전에 미리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부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고 어떤 학과가 있고 그 안에서 수강 신청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최대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커리큘럼 한 20개 정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꼭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한다고 모든 과목을 다 수강 신청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경쟁이 1위가 많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수강 신청 실패하기도 하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들을 수 있는 학과를 과목 리스트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학연 생활 계획이라든지 중앙대 홍보 계획 이런 거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5번의 설문조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구글에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별로 프로그램 이제 개선이라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거니까 참고라도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꼭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좀 서류 평가에 약간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류 평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요약도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교환학생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듯이 지원 1학기 설명 및 선발 일정 안내 공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업로드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겠지만 7월 1일 월요일 오전에는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요약표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으시면 좋겠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뭔지 어떤 대학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은 지난 학기라든지 지지난 학기 그 요약표가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좀 대략적으로 학점도가 어떤지 대륙별로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약표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약표가 엑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표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시면 이제 실제는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대학이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샘플로 한 6개 정도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영어권인지 중어권인지, 대륙, 국가, 양면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저희가 상대교육한테 취합받은 정보를 이제 최대한 좀 간편하게 압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 정보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그 방향을 갖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고 이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고 싶은 특정 이렇게 대학의 정보지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보면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요약표를 신뢰를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가 설명 응답을 뿌리는데 상대교도 이제 너무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더블 체크를 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데도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상대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백시트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뭐 TO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평점 상대교마다 평점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4.5점 만점인데 뭐 4.3점 만점인 데가 있고 7점인 데가 있고 4점인 데가 있고 이게 좀 다른데 이거 그냥 네이버나 뭐 인터넷 검색하면 그 변화식이 다 나오거든요. 그 변화식 확인해서 내가 어느 공교 기준으로 학점이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뭐 총점을 92점, 80점 적어준 데도 있지만 특히 호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세부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리딩은 13점, 리스닝은 12점, 스피킹은 18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별로 토탈하면 64점인데 영역별 세부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만 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토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익을 인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지만 간혹 유럽의 IPSA 대학은 토익을 받아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IPS 스코어 인정되는지 홈 에디션이 인정되는지 이것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원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마이베스트 스코어라고 무조건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1진원부터 4진원까지가 홈 에디션 또는 마이베스트 스코어를 모두 인정하는 대학이어야만 저희가 그거를 유효하게 마이베스트 스코어를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일부 대학은 뭐 인정 안 하는데 한 두세 개, 한 개는 또 마이베스트 스코어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총점 기준으로 마이베스트 스코어 말고 원래 여러분들이 취득한 그런 성적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과목 같은 것도 이제 타 전공을 수강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유관 전공으로만 수강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다 본인 전공만 수강할 경우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다른 학과 수업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안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interdisciplinary라고 하면은 다른 전공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밑에 보시면은 다른 같은 전공 안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공부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second year를 hire 해가지고
저희랑 비중이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2학기 이상 수강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대다수인데 또뭐 학과라든지 아니면 특정 학교에 따라서는 뭐 최소 4학기 이상 수강 학생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뭐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건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제한 같은 경우는 수강 제한 같은 것도 이제 여기는 공학대학, 공과대학 학생들 수업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 제한 어떤 학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정보지인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대교에서 보내준 그 백시트를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였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받은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차적으로 업로드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 링크를 다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눈에 확인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필름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백시트라든지 이렇게 뭐 정보지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 뭐 어학 성적 이런 거 다 차근차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금지사항뿐만 아니라 상대교 정보 그리고 강원 보고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미리 다녀오고 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비자 준비 프로세스라든지 뭐 여기서 기숙사는 어떤지 뭐 집은 어떻게 구했는지 되게 꿀팁들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 보여드렸다시피 국제교육 유튜브 채널에도 그 교환학생 파견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구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시간 나실 때 깜짝이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5학년 1학기 활용하는 학점조 리스트인데요. 저희가 지난 학기 선발했던 기준으로 수요가 높은 국가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적혀있다시피 절대적으로 이게 특정된 명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내교 컨펌을 받고 그리고 설명 응답을 정리를 해가지고 7월 1일 오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이제 그 다음 학기 어떤 대학들이 갈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가 먼저 정리를 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SFSU가 13개 정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서든대사라든지 로열라 대학 미국이 가장 인기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 학점교 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티오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류가 원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티오도 이렇게 10개나 뭐 이상이 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셔가지고 미국이라고 너무 막 어렵고 경쟁률 치열할 것 같다라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미권이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워터로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교류 특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거의 100위권 정도 되는 넘는 대학이고 여기에 공과대학으로 유명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시면 좋고 TMU라든지 네이패드 대학이라든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저희가 학점도가 많이 있는 편인데 캔버라 대학이라든지
제일 파견 수가 많은 과가 독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대학을 한번 찾아봤는데 오스타 대학교라든지 스투가트 대학교라든지 이게 두 개가 1번이던 같은 대학인데 캠퍼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뭐 학과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시면 되고 티오도 보시다시피 물론 이게 최종적인 시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그 지원 시점에 요약부를 확인하시면은 아마 그 수강 뭐 전공별로 조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뭐 경영 경제 전공 2명, 뭐 공과대학 전공 2명 해가지고 총 8명 티오를 받아서 할 텐데 그거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헬렌 대학이나 뭐 베를린 자유대인데 그 대학들은 저 23학년도에 신규로 합격을 체결했습니다. 신나는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대학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도 거의 파견 학생들 자위로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 국제서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좀 특이하게 경영 경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공보다는 경영 경제 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캠퍼스별로 되게 세분화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내가 듣고 싶은 전공이 어떤 캠퍼스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서류평가 작성하실 때 가고 싶은 캠퍼스까지 포함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내가 지원한 캠퍼스랑 다른 곳에 노미네이션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까지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여행하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럽 지역에 관광이라든지 조금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는 학생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대학교나 말라 대학교나 이런 대학을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너무 이제 영미권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일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같이 비영어권 대학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사실 100% 전원 합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꼭 일본어과라든지 그런 관련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본 대학교로 지원을 해보시면 일본이 사실 뭐 무조건 다만 일본어로 수업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일본어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 트랙을 선택을 해서 영어 성적을 제출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고 일본어과거나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본어 트랙을 신청해가지고 프로그램 신청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랑 대만인데 여기도 사실 아시아권 대학들이 또 되게 좋은 학교들이랑 협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조금 가끔씩 기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한데 사실 여기 되게 명문 대학교고 또 이제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선택지를 영미권이나 뭐 영어권, 유럽, 뭐 미주 이런 데는 두지 말고 이런 데도 조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합격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도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교한테 최종적인 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최종 합격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서류 제출이라든지 뭐 여권이나 어학 같은 거 잘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학 관련 희망인데 사실 1차 설명회 때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상대교 대학로부터 2년 이내 성적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교 풀리는 전까지는 원본 성적표를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교에서 만약에 최소학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그 해당 성적에 대해서 0점 처리였으니까 선발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특히 호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세부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점을 넘어왔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리스닝에 1, 2년 부족해서 비파 못한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성적을 영역별로도 충족을 시키셨으면 그리고 호주는 IH 교육을 통과하는데 참고용으로 하는 건데 비자 발급할 때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5월 사이 취득한 성적이 무효라고 참고 사이트도 있고 제가 어쨌든 홈페이지에서 밑에 관련된 조항 관련된 내용을 PDF로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비자 발급될 때 최소 어학 기준 IELTS가 아마 6.0으로 상향되었고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50점, 600점 이렇게 하면서 550점이 아니고 65점, 60점 저희가 그걸 잘 확인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캐나다도 정보마다 정책이 상이하긴 하지만 이제 6개월이랑 시간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스터디 퍼밋이라고 기자 취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본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특성은 다 있는데 예전에는 학부모님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가 지금 성적순 계절 학기 성적을 제외한 직전 학기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11종 무적 평점 평균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전 학기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니까 내가 1, 2학년도 많이 노라고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그때 이제 무적 평점 평균을 고려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타 장학금들인데 또 사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미래 학생, 서울 교환학생 이런 것들을 학생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공지사항에 학생지원팀에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되고 아센뷰 같은 경우에는 국제처에서 아센뷰 코리아에서 연락을 와가지고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이제 대상자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시면 저희가 매칭되는 학생들 위주로 연락을 할 거니까 그 점은 홍보를 했고 이제
청소년 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저희 중학생 학생들이 14명 지원했는데 14명 전원이 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공계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파견을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매년 매 학기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학기 1,200만 원이고 되게 지원하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하면서 인턴십처럼 이제 그 미국 대학 방문을 하고 뭐 이제 기업을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거 지금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파견 학기 중에서 동년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문의가 조금 그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신청을 하는 것 같고, 다음으로 학점 인정 절차인데, 저는 사실 뭐 합격자 대상으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파견 전에는 과목 수기서 제출해야 되고 파견 후에 학점 인정서 제출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 이관할 때는 패스올 페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4.0 뭐 A 플러스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이관될 때는 그냥 패스라고 표시가 되니까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수학 기간 중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페이를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 저희가 그 교환학생 갔던 사실에 대해서 경력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페일이라고 해서 이관 안 하게 되면 그 교환학생 갔던 사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학기 이상 학점 이관해야 되니까 이제 페일 받았던 과목도 이제 이 학점으로 이제 공부에 이관하고, 이게 나중에 뭐 취업할 때라든지 졸업할 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즐기고 노는 것도 좋지만 한 과목 정도는 조금 패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학점을 침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연구원 학점 인정하는 거는 참고자 제가 이제 포함을 시킨 거고요. 나중에 설명의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필수 이수 사항인데, 이거는 25학년도 1학기 파견 학생이랑 24학년도 2학기 초청 학생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초청 학생들한테 미리 뭐 학교 적응하는 도움을 주고 많이 이제 이것저것 교류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견 갔을 때 친구가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뭐 현지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숙소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유용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하시고 교환학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위 프렌드 교원 기념품 전달 이거는 이제 이거 그때 합격자 대상으로 한 번 더 메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견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았던 그런 뭐 국제적 강당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색깔피 기념품을 들고 가서 그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 전달을 하고 이제 그분의 명함이랑 함께 찍은 사진을 국제처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이유는 조금 그냥 우호적으로 학점별이랑 조금 더 관계를 좀 개선하고 좀 좋은 교류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라서 이제 뭐 파견 순위 이런 거 이거는 저희가 1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3개년 현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직전 학기, 당일 2학기 기준이니까 데이터가 뭐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3개년,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는 83명 있고, 아까 보셨듯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학기에도 이제 25학년도 1학기에도 13명을 하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가지고 있는 질문을 드릴 텐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휴학생도 교환학생 지원이 가능하고요. 파견 시점에만 경비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선발 시 제가 따로 TO나 배정한 임원은 없고 상대교에 의학교에 명시된 그 TO 내에서 지망별로 최종 성적을 토대로 선발을 진행하게 되고 파견 프로그램 3년 학기라든가 3년 같은 경우에는 성형도 2학기에 가장 많이 파견을 가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상대교 학기가 가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봄학기보다는 가을 학기에 TO도 많고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많고 그다음 2학년 2학기 많고 3학년 2학기 수요도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너무 이제 졸업 촉박해서 시간을 가게 되면은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필요한 학점을 다 못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교 학교 가면은 이제 무조건 전공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전공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자유선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 주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교 정보지에 특정 학과 또는 학기 이수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선수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목을 저희 본교에서 이수를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대학 학과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본교에서 그런 관련의 수업을 최소한 1년 정도 수강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까지는 확인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생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게 자격이 맞는지 선수 과목을 이제 선수 과목 이거를 이제 충족을 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반 학기에도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하고 학교별로 학점이나 학트라인은 이게 너무 다양하고 매 학기 다르다 보니까 따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저희가 합격률 거의 95%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방문학생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1차 지원에는 무조건 교환학생을 좀 위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한번 써보고 거기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추가 모집이 있잖아요. 근데 방문학생 같은 경우에는 TO가 없다 보니까 교환학생 때 일단 다 신청을 하고 이제 탈락한 다음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모집을 활용해서 그때 방문학생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질문이 와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AF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SAF 코리아를 통해서 신청한 다음에 최종 합격 사실을 저희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 대학으로 활용된 연장이 가능한지 이것도 질문을 주시는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국립대학에 한해서만 그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귀국하셔서 중앙대를 한 학기 이상 이수한 다음에 2회차 파견으로 교환권 전문학교로 학생으로 신청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가 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거는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를 바꿨잖아요. 재학기부터 지방 순위별, 지방별로 선발하는 거 하나.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한 학기만 우선 선발을 하고 쉬고 나오면 1년 선발을 추가하겠다고 지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해요. 원래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선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고, 제가 나온 이유는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파견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250, 270명이 많은데 지난 학기부터 제대로 바꾸고 나서 한 학기 먼저 선발하니까 1년 먼저 선발하니까 이번 다음 학기에 파견된 학생들이 숫자가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70명 정도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년 학생 안 보이겠다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선발할 때는 한 학기만 뽑고 쓰고 나오면은 1년짜리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가셔서 또 그 학교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연장도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PO를 잡았다는 한에서 또 허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좀 양해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려 나왔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힘드실 텐데 그 늦은 시간까지 또 와주셨네요. 사실 1차 때는 저만 늦었었는데 이거에 한 2배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2차는 주목되는 부분도 있고 시험도 끝나고 해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자료는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안내드린 것처럼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사실 실시간으로 지원을 확인하면서 지원을 해보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듣는 것보다. 가만히 있건 있을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참 돼요.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국제교육에서 잘 몰라요. 학생들이 어디가 어떤지. 물론 저도 아는 건 전혀 아니지만 국가라든지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꼭 어떤 한 대학만 모집해서 나 여기 대학 꼭 1년 갈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가시면 달라요. 제가 좀 전에 오늘 4시에 서울시에 했어요. 시험 교환학생 한 400명 정도 500명 좀 안 되게 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이제 학생들이 오늘 수료생에서 가는 거예요. 한 학기 1년 있다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다가 울고 놀다가 딱 좋아서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내년에 1학기에 부산에 갔다 와서 좋겠고 학생 지금 고마운 거예요. 우리 들어온 학생들 있잖아요. 오늘 수료생 있을 때 한 500명 넘게 왔었고 이번 가을 학기에 또 옆에 실사를 찍었어요. 557명이 오는데 가는 거랑 상관없이 오는 건 557명 되는데 벌써 많이 갔죠. 저희가 대부분이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와요. 의외로 아시아 쪽 많이 갔죠. 우리 안 받아요. 아시아는 많이 아시아까지 와서 1000명 찍고 왔다. 중국에서 받으면 안 받고 많이 제한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선호하는 대학교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잘 아까 대학교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FS가 연습생으로 되어 있는데 바뀔 수 있고 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더 많이 받는 걸 노력하고 있고 또 유학교도 돌려드리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대학교는 우리도 힘들지만 좀 정보를 다 보시면서 지원하세요. 나중에 내가지고 또 못 가는데 가면 또 거기서 거절당하고 그러면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또 정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유학만 보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어학 요건이라든지 전공 가능한 지금 가능한 전공이 보시고 전화하실 때 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길게는 아닐게요.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질문은 끝나면 계열적으로 받을게요. 너무 늦어가지고. 예, 수고하셨고요. 꼭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